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요즘 농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들 수 있는데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25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WTO 개도국 지위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걸 포기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화를 통해 세계가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세워진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에 가입한다는 건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선언인데요.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해도 관세 없이 거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995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125개국이 가입하며 정식 출범했고 2019년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입니다. 그렇다면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이 기본 원칙이지만 개발도상국에겐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도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게 되면 자국의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1995년 WTO 출범 당시엔 회원국의 선언만으로도 이 개도국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공업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던 때라 다른 분야에서는 개도국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무역 적자 악화, 농업 기반 시설 낙후, 농가 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개도국 지위를 택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농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WTO 개도국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월 미국이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국가 기준을 4가지로 규정해 WTO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G20국가, 그리고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12,056달러 이상으로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마지막으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도국의 특혜를 받아온 국가 중에 한국은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유일한 국가였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지난달 25일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기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농업 분야에서는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WTO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먼저 외국의 값싼 농산물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수입쌀의 경우 관세 513%, 고구마 385%, 마늘 360% 등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산품을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경우 현재 관세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농업 보조금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개도국 지위에서 지원 가능한 농업 보조금은 1조 4,900억 원 수준이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8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단 WTO와 추후 협상 전까지는 기존 특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쌀과 같이 민감한 품목은 유연성을 가지고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해 농가 소득 안정에 힘쓰는 한편 국내 농업의 체질 개선과 청년 후계농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전에 추진해왔던 정책이라며 농업계의 불만이 높습니다. 농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